풀려요? 안 풀리는 거 있어? 풀고 있어요. 제일 안 되는 게 뭔데? 제일 안 되는 게 뭔데? 이제 뭐 오늘 왔으니까 그래도 뭐라도 하나 던지고 봐야 되니까 갑시다. 교란수라고 있어, 맞지? 들어봤잖아. 교란수라는 것도 있고, 교란수 얘를 뭐 이제 완전 순열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완전 순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 이제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느냐면 자기 자신에서 자기 자신으로 가는 어떤 함수가 있어. 근데 얘가 1대1 대응이래. 1대1 대응이면서 특징이 뭐냐? fx가 누가 되지 않는다? x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으로 가지 않는다. 자, 이거를 만족하는 숫자가 뭐가 된다? 교란수가 된다라는 얘기고, 여기서 이제 쓸 수 있는 사고 과정을 조금 보여드린다라고 치면은 자, 가볼게. 이거를 만족하는 이제 교란수, 그러니까 이거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의 수를 뭐라고 줄 거냐면 내가 AN이라고 잡을게. AN이라고 잡을게요. 자, 여기 있는 N은 그러면 도대체 누구랑 연동하느냐? X의 원소의 개수랑 연동하는 거거든. 자, 이게 N이야. A1은요, A2는요, A3는요, A4는요, A5는요 각각 어떻게 되느냐? 0, 1, 2, 9, 4, 4가 됩니다. 자, 요 정도까지는 뭐하고 들어가셔야 되느냐면 이번 시험 10대는 암기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요까지는 암기를 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고,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좀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둘 다 필요하니까 설명을 해줄게. 자, 하나는 뭐냐? 그냥 수용도로 얘를 한번 해버리는 거야. 해버리는 방식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약간 엄밀한 방법, 원론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원론적으로 조금 들어갈 수도 있는데 둘 다 필요하니까 한번 내가 얘기를 해줄게. 자, 만약에 이제 이게 자기가 자기로 가는 거니까 마치 이거랑 동일할 거거든.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C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이 A라는 사람이 A라는 모자를 가지고 있고 얘가 B라는 모자를 가지고 있고 얘가 C라는 모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우연찮게 모자를 집었더니 전부 다 다른 사람의, 자기 자신의 모자를 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모자를 들었다라는 거니까 자, 어떻게 본다라고 친다라는 수용도로 그냥 하시면 돼요. 자, 하나만 더 해볼게. D까지 간다고 칩시다. D까지 가야지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 거니까. 그래서 자, 여기 A가 들 수 있는 모자가 그럼 누가 될 수밖에 없느냐면 B 또는 C 또는 D가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B 또는 C 또는 B 또는 C 또는 D가 되는데, 우리가 수용도를 한다라는 거는 뭘 잘하겠다라는 얘기냐 하면 뭘 잘하겠다? 생략을 잘하겠다라는 얘기야. 다른 말입니다. 수용도에서는 수용도니까 내가 일일이 가지치기를 싹 다 하겠다가 아니라 생략을 잘하겠다라는 얘기야.
뭐를 보고 구조가 동일한 것들이 예상이 될 거고 그 구조가 동일한 것을 이미 알고 난 다음에 생략하겠다라는 게 이 수용도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여기서도 이렇게 보는 거야. 문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B가 왔을 때나 C가 왔을 때나 D가 왔었을 때 뒤에 같은 구조가 연결이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당연히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뭐가 된다? 3의 배수가 되겠지. 어차피 3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3이 곱해지고 자 누구는 여기 뒤에 있는 녀석은 어떻게 해주느냐 자 여기에 올 수 있는 게 A가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올 수도 있어요? C가 올 수도 있고 D가 올 수도 있는데 BA가 왔으면 뒤에 올 수 있는 게 뭐다? D와 C가 되는 거고 여기에 온다라는 얘기는 BC가 오게 되면 누가 온다? AD니까 AD 못 오고 DA가 올 수밖에 없고 끝에 있는 건 BD니까 CA 안 되고 AC가 올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그래서 가지치기를 해봤을 때 몇 가지 나온다? 첫 번째 가지 B에서 올 수 있는 게 세 가지니까 3 곱하기 3이라서 9가지인데 하나, 둘, 셋, 네 개의 대상에서 만들어지는 교란수는 몇 가지다? 9가지다 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다섯 번째도 마찬가지 수용도 그려버리면 44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오케이? 여기까지 됐죠? 한 가지 더 가봅시다. 자, A와 B와 C와 D가 있는데 지금부터는 원론적이라는 거 얘기는 사고 과정을 조금 보시는 거야. 사고 과정을 좀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좀 볼게. 자, 다시 한번 가볼게. A에 올 수 있는 게 누가 올 수 있다고? A에 올 수 있는 게 자, 몇 가지다? 세 가지가 올 수 있습니다. 자, A에 올 수 있는 게 B가 올 수도 있고 C가 올 수도 있고 D가 올 수 있으니까 세 가지야. 자, 여기 있는 이 3은 뭐다? A 바로 밑에 올 수 있는 거 A에 대응되는 거 A에 대응되는 거 세 가지야. 자, 이제 조금 일반화 시킬 거거든. 그러면 자 이렇게 조금 봅시다. A에 만약에 B가 왔어요. B가 왔어요. 자, A에 뭐가 왔느냐 하면 B가 왔어. 자, 근데 A에 B가 왔는데 경우가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거든. B에 뭐가 오느냐 하면 A에 있었던 원소가 그대로 올 수도 있겠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자,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B에 뭐가 오지 않느냐 하면 A가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A가 오지 않을 수도 있고 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 과정을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다시 B 뒤에 여기 이제 B에 이 A에 있었던 원소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가 올 수 있다? 여기에 A가 올 수도 있는데 여기에 누가 오지 않으면 A가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얘가 올 수도 있고 A가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자 여기서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돼. B와 A가 이제 결정이 이렇게 딱 되어 있잖아. 그러면 남아있는 원소가 누구 있죠? C와 D를 결정하는 가지수가 남아있는데 CD에 해당하는 교란수가 몇 개 있어요? 교란수가 A2까지 있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는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느냐? A2 가지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는 얘기야. 이까지 해야 돼? 자, 얘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고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 얘 때문에 하는 거야. 자, B가 이미 이쪽에 가 있는 상황이니까 B가 이쪽에 여기 가 있는 상황이니까 자 이렇게 내가 표시를 할게. 자, 두 번째는 C가 C에 오지 않겠죠. D가 D에 오면 안 되는 거고 자 이게 마치 뭐랑 동일하냐면 여기에 누가 오면 안 되느냐면 A가 오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이게 세 개짜리 교란수랑 가지수가 똑같은 거 알겠어요? 그래서
A가 오지 않으면 몇 가지가 된다라는 게 이해가 되셔야 되느냐면 얘가 A3 가지가 되더라라는 게 이 끝이야. 이것까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B가 왔었을 때, C가 왔었을 때, D가 왔었을 때 그게 세 가지인데 나머지 경우가 어떻게 돼? 여기 B가 왔었을 때 이 A에 남아있는 이 A의 모자가 B에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B에 갔다라면 이미 앞에 있는 건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A2가지가 되는 거고 나머지 이런 거랑 마치 동일한 거야. 자, 여기에 자, 첫 번째 자리고 두 번째 자리고 세 번째 자리야. 첫 번째 자리고 두 번째 자리고 세 번째 자리야. 교란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자, 여기에 배치를 할 건데 서로 다른 걸 배치를 할 건데 A가 오면 안 되고 여기는 C가 오면 안 되고 여기는 D가 오면 안 돼. A, C, D 세 개밖에 없는데 세 개를 배열을 해야 되는데 A에 여기 첫째 자리에 A가 오면 안 되고 C가 오면 안 되고 D가 오면 안 되는 가지수는 당연히 A3 가지일 거 아니에요. 왜냐? 여기에 너무 현혹되면 안 돼. 그러면 B가 있으니까 B가 오면 안 돼. B가 오면 안 되는 것도 물론 되겠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라 똑같은 개수를 배열을 할 때 특정 자리에 특정 녀석이 다 오지 않으면 그게 하나의 교란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여기에 너무 현혹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처음에 가르쳐 줄 때는 이렇게 가르쳐 주긴 하지만 약간 응용을 하려면은 남아 있는 게 뭐다? 3개 남아 있어. 갈 자리가 몇 자리 남아 있다? 서로 다른 3자리가 남아 있는데 특정한 원소 하나씩이 대응이 안 되면 그건 무조건 교란수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뒤에 뭐가 된다? A2 더하기 A3가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느냐? 이거랑도 동일합니다. 자, 여기에서 A5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A5 생각을 해봐. 5개야. A5가 5개 원래 대상이야. 근데 제일 앞에 몇 가지 올 수 있느냐? 4가지 올 수 있어요. 몇 가지 올 수 있다고? 4가지 올 수 있다고. 자, 근데 똑같이 아까 전처럼 사고 과정이 똑같아요. 자, 다시 한번 더 말해볼게.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고 E가 있는 거야. 여기 올 수 있는 게 뭐 있다? B, C, D, E가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러니까 4가지라고. 근데 여기 들어있는 원소 A가 여기 올 수도 있겠지만 안 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A가 여기에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쪽에 오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만약에 A 밑에 B 오고 B 밑에 스몰 a가 왔었을 때는 자 여기 뒤에 3개의 교란수를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 A3가 올 거고 뒤에 있는 건 A4가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A4가 된다. 2개를 더해 주시면 값이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네. A2 A3 더하기 A4가 된다. 자 이제 일반화 시켜봅시다. A5야. 그래서 앞에 거 2개 더해 주시면 돼요. 2개 더해서 곱하기 4 해주면 똑같이 나오는 거지. 근데 A6은 만들어지지 않겠죠. A6은 왜 안 나오겠어요? A6은 결국 누가 됩니까? 5에다가 뭘 곱한다? A5랑 A4를 해버리니까 얘가 200을 훌쩍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얘기고, 자 얘는 암기하시면 되는 거고요. 수영도 그리고 원론적으로 사고 과정을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뭐다? 자 자리의 개수랑 대상의 개수만 같으면 됩니다. 대상 수가 서로 같은 거고 자리의 개수랑 대상 수가 서로 같은 거고 뭐다? 특정 자리에 뭐가 가면 안 되겠어요? 특정 대상이 가면 안 되겠죠. 자리에 특정 대상이 가지 않는다.
가지 않는 이러한 뉘앙스가 나오면 그냥 뭐다? 얘는 교란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자, 우리가 그러면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뭐 직접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아닌 것들도 조금 있으니까 2번 같은 경우에는 바로 44가 되겠죠. 오케이? 44가 바로 나올 거고 3번 봅시다. 3번 같은 경우에는 1대1 대응인데 자, 세 개의 숫자는 자기가 자기로 가지만 나머지는 교란수로 간다는 얘기니까 결국에는 몇 번이다? 3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 자, 6개 중에 3개는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고 나머지는 교란수 형태로 가는 건데 3개의 대상 교란수 3개짜리니까 0, 1, 2가 되어서 그냥 63 곱하기 2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간 아껴버리면 된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다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4번 한번 봅시다. 자, 4번 한번 봅시다. 다음 시간에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겠지만 경우의 수는 크게 틀이 2개예요. 경우의 수는 크게 틀이 2개가 된다는 얘기야. 자, 내가 경우의 수를 구해야 돼. 그러면 첫 번째 뭐 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렇지. 케이스 분류를 하는 거야. 자, 직접 케이스를 싹 다 분류해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자, 두 번째는 뭐다? 뭘 이용해준다? 여사건을 이용해준다. 자, 여사건을 이용할 때는 결국에는 뭐의 연산이랑 동일하느냐면 집합의 연산이랑 동일합니다. 집합의 연산이랑 동일하더라라는 얘기인데 자, 우리가 항상 직접 구할 것인지 우회적으로 여사건을 구해야 여사건을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해줄 것인지 두 가지를 항상 고민을 해야 되고 이걸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평소에 이걸 연습을 해야 되거든. 그래야지만 조금 난이도 높은 문제를 봤을 때 아 바로 내가 직접적인 케이스 분류가 만약에 이게 복잡하다. 여기 있는 이 녀석이 굉장히 복잡하다. 그럼 복잡하면 이쪽으로 넘어가겠죠. 만약에 이 여사건이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복잡한 사건이 나왔었을 때 직접 할 것이냐 아니면 여사건 할 것이냐 평소에 연습이 되어 있어야지 이게 가능할 거니까. 자, 봅시다. 4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보자고. 자, 두 가지 방식으로 일단 풀어드릴게요. 어느 독서 동아리에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과 회원 3명 총 5명이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책을 한 권씩 가져와 가지고 서로 바꾸어 갖기로 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서로 바꾸어 갖기로 하였다. 그런데 회장과 부회장은 서로의 책을 바꾸지 않기로 하였다. 5명이 가지고 오지 않는 책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직접 한번 해봅시다. 자, 직접 뭐다? 케이스 분류를 하는 거야. 보통은 자, 첫 번째 방법이야. 그러면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고 나머지 사원들이 A, B, C가 있을 거니까 자, 얘네들의 책을 각각 A, B, C라고 둡시다. 그리고 여기 부회장과 회장의 숫자 회장과 부회장의 책을 X, Y라고 둔다라면 직접 케이스 분류한다는 게 그냥 수용도로 하셔도 상관없겠죠. 수용도로 해도 전혀 상관이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첫 번째는 회장이 누가 된다. 회장의 책이 될 수 있는 게 A가 올 수도 있고 B가 올 수도 있고 C가 올 수 있는데 지금쯤 되면 B, C는 굳이 할 필요 없이 뭐 문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니까 나머지는 같은 구조다라는 게 충분히 예상이 될 거니까 당연히 3을 곱해 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3을 곱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부회장이 와야 되는데 부회장 또한 X, Y 둘 다 오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되겠네. 여기에 X가 오면 안 되고 Y는 뭐 자기 자신은 당연히 다른 사람 거 하는 거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게 뭐 있다? B랑 C가 있더라 라는 얘기겠지? B랑 C가 있더라 이렇게 되는데 그럼 봐. 이 생각도 해야 돼. B가 와서 뒤에 배열하든 C가 와서 뒤에 배열하든 어차피 문자의 차이만 있을 뿐 같은 거죠. 그래서 곱하기 2가 붙는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랬어요? 그래서 뭐만 자세히 보면 되겠어요? 그렇지. 요것만 자세히 보면 돼. 자,
요것만 자세히 보면 되는데 봐봐. 여기서부터도 약간 센스가 돋보이는 게 뭐냐 이런 생각을 조금 할 수가 있잖아. 지금 남아있는 게 누가 남아있느냐면 남아있는 게 X 남아있고 Y 남아있고 A, B 썼으니까 C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일일이 여기를 수용도로 싹 다 메꿔도 상관은 없겠지만 어차피 얘를 배열한 그냥 전체적으로 배열한 상황에서 뭐만 빠지면 되겠어? C가 C를 가지는 경우만 빠지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조금 그러니까 간간히 여사건을 사용하는 것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간간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간간히 여사건 사용하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돼? 자, XYC를 먼저 배열한다. 근데 C가 얘 밑에 가면서 배열된 경우를 빼주면 되는 거니까 이 팩토리얼 빼주면 되겠죠. 오케이? 잘했어요? 그래서 저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라는 얘기고 여기가 뒤에 있는 게 3팩 빼기 2팩이 된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첫 번째 직접적으로 구한 건 다 했어요. 그럼 두 번째 봅시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여사건 이용을 해볼 거란 말이지. 자, 여사건은 반드시 뭘 해놓고 일단은 전체에서 빼면 되겠죠. 전체에서 빼면 된다라는 얘기야. 뭘 빼면 되느냐? 자, 회장이 뭘 가지면 안 되죠. Y를 가지면 안 되죠. 회장이 Y를 가지면 안 되는 경우랑 그 다음 부회장이 뭘 가지면 안 되겠어요? 부회장 자체가 X를 가지면 안 되는 두 가지 경우를 빼주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회장이 뭘 가지지 않는다? Y를 가지지 않는 경우와 부회장이 이거를 요 경우가 아닌 경우를 빼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내가 구해야 될 게 얘잖아. 내가 얘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게 아닌 경우를 빼버리면 된다는 얘기라고. 여기까지 됐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해봅시다. 전체 경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했으니까 0, 1, 2, 9, 4, 3입니다. 전체 경우에 44가 되겠죠. 여기까지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얘가 된다라는 얘기는 이거를 부정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이 노란색 부분을 전체를 부정한다라는 것 자체가 집합의 연산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회장이 누굴 가진다는 건데 회장이 Y를 가지거나 또는 뭐렇다는 얘기야? 부회장이 뭘 가진다라는 얘기야? X를 가진다라는 얘기잖아요.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회장이 Y를 가지는 경우는 몇 가지다? 자, 회장이 Y를 가지는 경우는 몇 가지다? 그렇지. Y를 가지는 경우는 얘가 Y를 가졌어. 뭐가 되겠어요? Y를 가졌어. Y 가졌으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여기에서 부회장 자체가 누가 되면 되겠어요? 회장 자체가 Y를 가졌다. 그럼 아까 전과 동일한 거 아닌가? 아까 전과 동일하겠죠. 뭘 해주시면 되는데 부회장이 여기에서 Y를 가졌으니까 부회장이 X를 갖는 경우에 뭐가 된다? 그냥 A2가 되겠지. A2 돼. A3랑 그 다음에 얘가 뭘 가지면 Y를 가지지 않는 경우를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자 뭐가 돼? A4가 되겠네요. 오케이? A3 더하기 A4가 됩니다.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뭐가 등장하느냐 A3 더하기 A4가 등장합니다. 여기까지 해야 돼? A3 더하기 A4가 등장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걸 단순히 두 개 더해주면 중복이 되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뭘 빼준다?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경우,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경우랑 한 개를 빼줘야 되겠죠. 누구? 회장이 Y를 가지는 거고 그 다음 부회장이 X를 가지는 경우인 A3를 다시 빼줘야 된다. 오케이? 잘했어요?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회장이 Y를 가졌어요. 회장이 여기다 적어봅시다.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고 A, B, C가 있는데 회장이 누구를 가진다? Y를 갖는 경우야. Y, 대문자 Y가 아니죠. 소문자 Y를 얘를 갖는 거야. 그러면 부회장이 누구를 가질 수가 있는데 X를 가질 수 있는 경우에서는 세 대상이니까 A3 가지가 되는 거고. 자, 근데 이게 아니라 X를 가지지 않는다라고 친다라면 부회장이 X를 가지지 않고 얘도 자기 자신을 가지지 않는 거니까 A4 가지가 되는 거니까 결국에 이거 두 개의 합산 자체가 이쪽에 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얘도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경우 회장과 부회장이 각각 YX를 가졌을 때는 A3 가지니까 이걸 떼주면 되겠죠. 그래서 A4가 몇 개 있다? 2개 있고 그 다음에 A3는 한 개 빠졌으니까 한 개 남겠네. 0, 1, 2 여기가 0, 1, 2, 9 오케이? 그래서 누구를 빼주면 된다? 18에서 2를 더한 20을 빼주더라도 여전히 아까 전과 동일하게 아까 전 얼마 나왔어? 6, 4, 24 나왔으니까 또 동일하게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요 정도까지 교란수는 요 정도까지만 하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이게 끝이야. 자, 그리고 한 개를 더 봅시다. (6번) 봅시다. 삼연체 6개의 모서리 가운데 몇 개의 모서리를 골라 푸른색으로 칠하는 방법 중에 푸른색의 모서리를 따라 네 꼭지점을 모두 연결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라는 건데 여기까지 봅시다. 우리가 뭘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느냐 하면 섬연결 문제라고 있어. 속도를 조금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좀 섬연결 문제라고 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는 이제 뭐가 되어야 되느냐? 섬의 개수 마이너스 1이 결국엔 뭐가 된다? 다리의 개수가 될 거예요. 섬의 개수 마이너스 1이 다리의 개수가 되면서 자 여기에서 두 번째 모두 연결이 돼야 돼. 자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게 한번 해봅시다. 섬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 그러면 다리 하나로 연결해 줄 수 있으니까 다리 두 개면 당연히 더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연결이 되겠죠. 자, 섬이 세 개 있어요. 그러면 다리 두 개로 얘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가 된다? 자, 이렇게 연결해도 되겠지만 이렇게 연결해도 되는 거고 어떻게도 연결할 수 있다? 이렇게도 연결할 수 있으니까 자 섬의 개수가 몇 개 되지 않으면 여기는 한 개가 되겠고 여기는 세 개가 되겠고 자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다고 칩시다. 이때부터는 조금 상황이 다르겠죠. 이때부터는 상황이 다른데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일일이 손으로 끄어서 노가다로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해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끌 수 있는 다리가 가능성 있는 6개의 다리 중에 내가 세 다리를 뽑아가지고 뭐래죠? 셋 다 연결을 할 거란 말이에요. 세 개를 다 연결을 할 건데 자 뭐를 빼주면 되겠어요? 자기네들끼리 세 다리를 연결했는데 뭐처럼 이렇게 남는 거야. 이렇게 남아버리면 다 연결된 게 아니니까 이런 경우가 몇 가지다? 네 가지니까 빼기 4 해주면 되겠죠. 그럼 빼기 4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게 16가지가 된다 이 얘기야.
자, 다시 한번 봅시다. 5개. 자, 5개부터는 또 차원이 다르겠죠. 이게 숫자가 한 개씩 늘어날 때마다 차원이 달라지는 거고. 자, 얘도 한번 해봅시다. 얘도 똑같은 방식으로 자, 여기 연결됐고 여기 연결됐고 여기 연결됐고 여기 연결됐고 여기 연결됐고 그 다음에 여기 연결할 수 있고 여기 연결할 수 있고 여기 연결할 수 있고 여기 연결할 수 있고 여기 연결할 수 있으니까 10시 당연히 4라고 해주시면 된다는 게 10개 중에 4개를 선택하면 되는데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뭘 해주시면 되는데 4개를 연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리를 4개를 건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결이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자, 누가 연결 안 될 수가 있어요? 위와 같은 맥락이라면 이게 연결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2, 3일 수도 2, 3일 수도 2, 3일 수도 2, 3일 수도 있으니까 5가 곱해지면서 자, 2, 3이 연결 안 돼 있다라는 얘기인데 자, 어떤 식으로 4개의 섬이 연결되어 있겠어요? 그렇지. 자기네들끼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 다리들이 자기네들끼리만 연결이 되게끔 연결이 되면 되는 상황이니까 뭐가 된다? 6시4라고 해주면 되겠죠. 오케이? 6시4를 빼면 되는데 자, 여기서도 조금 더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어. 이게 다냐? 아니거든. 이게 다가 아니에요. 뭐까지도 빼주셔야 되느냐면 이렇게 연결된 것도 빼주셔야 돼요. 자, 봅시다.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 삼각형이 만들어졌어. 세 다리를 이용해 가지고 삼각형이 만들어졌어. 몇 가지? 꼭지점 3개를 연결하는 것만큼 나올 거니까 그냥 5C3이 되겠죠. 그러면 5C3이 되는데 5C3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머지 한 다리를 이렇게 연결해 버리면 이것도 안 만들어지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빼면 된다 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봅시다. 계산 한번 해봅시다. 여기가 19, 8, 7이 되는 거고 여기가 4, 3, 2, 1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지니까 210까지야.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15 곱하기 5니까 75가 되겠죠. 여기가 얼마냐면 10이니까 85를 빼버리면 85 빠지니까 125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매번당 이거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식 하나를 만들어 놨고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소위 말하는 천재들이 만들어 놓은 거야. 증명 나도 해보고 싶다. 섬의 섬 마이너스 2승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저게 특징이 뭐냐? 섬의 다리의 개수가 섬의 개수에 보다 한 개 작을 때예요. 뭐 2개일 때 3개일 때가 아니라 무조건 섬의 개수가 4개면 다리가 3개일 때 모두 연결시켜야 되고 섬의 개수가 5개면 다리가 4개일 때 3개로는 연결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항상 이게 공식화되어서 나오게 되는 건데 자 이제 6번 문제 한번 살펴봅시다. 6번 문제 보면 6개의 모서리 가운데 몇 개의 모서리를 골라 푸른색으로 칠하는 방법 중에서 푸른색 모서리를 따라 4꼭지점 모두 연결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6번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 6개의 모서리 하나 둘 셋 넷 사면체가 이렇게 생겼겠죠. 사면체가 이렇게 생겼는데 모서리 자체가 6개가 되는 건데 자 이걸 마치 뭐라고? 이 꼭지점이 뭐가 되는 거야? 섬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섬이 되는 상황이고 자 그러면 4꼭지점이 모두 연결이 되는 자 근데 뭐가 제한이 안 걸려 있어? 푸른색으로 칠하는데 푸른색으로 몇 개까지 칠할 수 있겠어요? 푸른색으로 6개 모서리를 다 칠해지는 것도 허용할 수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자 만약에 이 6개의 모서리를 6개를 다 칠하게 되면 당연히 되겠지. 근데 6개의 모서리를 5개의 다리로 연결한다 하더라도 싹 다 얘네들은 다 연결이 될 거란 말이야. 6개의 모서리를 4개 선택하더라도 다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세요? 자, 그런데 뭘 할 때 6개의 모서리가 아니라 4섬을
4개 다리로 연결할 때까지는 무조건 다 연결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 연결이 되는데 딱 한 가지 경우 뭐? 네 섬을 섬 4개 거기 섬 연결 문제잖아. 얘가 뭐가 된다고? 결국에는 4의 2승이 되겠죠. 이렇게 더해버려요. 오케이? 다 됐지? 이해되시죠? 자, 저렇게 정리하시면 된다. 이제 7번 하면 되겠지? 7번 합시다. 7번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7번 같은 경우에는 그림과 같이 4개의 점이 있어요. 4개의 점 B, C, D, E가 있다. 근데 A와 이미 연결이 되어 있어요. A와 이미 연결이 B랑 되어 있어요. 자, 이제 나머지 3개의 점이 남았네요. 자, 이 3점을 뭐다? 이 3개의 선을 3개의 선을 끌어서 얘네를 싹 다 연결시켜야 된다는 얘기거든. 오케이? 그렇지? 그러면 봅시다. 우리가 첫 번째 어떻게 생각해 줄 수 있어? 마치 자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지. 점 B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거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잖아. 오케이? 이렇게 뭐라고? 특징이 뭐냐? 이 다리가 A, B 중 딱 한 개만 연결되어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자 B에만 연결되어 있는 거야. B에만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B에만. A는 없고요. A는 연결이 안 돼 있고 A는 연결이 안 돼 있어. A는 연결이 안 돼 있고 그럼 반대로 이렇게도 생각해 줄 수 있잖아. 누구에만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누구에만? A에만 연결이 되어 있고 A에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B에는 연결 자체가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 A만 딱 드러나고 B는 어차피 필요 없으니까 나머지 3개를 연결하면 되는데 자, 이 하나, 둘, 셋, 4개의 섬을 다리 3개로 연결하는 거니까 얘는 당연히 4의 2승이랑 4의 2승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이거 끝이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 3번째 봅시다. 3번째는 일단은 얘랑은 공식 적용이 되어 있고 이제 뭘 해줄 수밖에 없느냐? A, B 둘 다에 연결시켜주면 되겠네. 오케이? A, B 둘 다에 연결시켜주는 요 경우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라는 얘기고 다 됐죠? 자, 경우를 이렇게 나눠봅시다. A와 B가 있을 텐데 A, B 둘 다의 사다리가 연결이 되는 거니까 A에 2개의 다리가 붙고 하나 더 붙을 수도 있고 여기 하나 붙고 둘 붙을 수도 있고 조심해야 될 게 하나하나 붙을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하나하나 붙을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자 여기에 둘이 붙고 여기 하나 붙는 거야. 둘이 붙고 하나 붙으면 여기 둘 붙는 섬 2개만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3C2가 되겠네. 오케이? 나머지는 하나 자동으로 연결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지금은 우리가 공식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공식이 여기에 녹아져 있으니까 1번, 2번은 공식으로 문제를 푼다는 얘기고 1번, 2번은 세 번째는 뭐다? A와 B의 다리가 둘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A에 2개의 다리가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고 얘가 2개의 다리 연결되어 있으면 A, B 둘 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니까 둘 하나거나 하나거나 오케이?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여기 3C2가 되는 거고 여기도 3C2가 되겠지. 자 이제 하나하나 남았네. 자 하나하나 남았으니까 여기에 하나 이렇게 남았어요. 여기에 올 수 있는 게 뭐 하나하나니까 여기에 뭐 D, E, F라고 봅시다. 그럼 B에 이 셋 중에 하나가 연결이 될 거잖아. 셋 중에 한 개가 연결이 될 거고 그러면 셋 중에 한 개가 연결이 될 거니까 3이 곱해지고 자,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데 이쪽에 하나 연결이 돼야 되겠죠. 이쪽에
DE 중에 하나가 연결이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DE 중에 하나 연결이 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가 두 개가 되겠지. 가령 이렇게 연결됐다고 칩시다. 이렇게 연결됐어. 셋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연결됐어. 오케이? 그러면 남아있는 F가 얘랑 연결될 수도 있고 얘가 연결될 수도 있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곱하기 2를 해주시면 되겠네. 이거를 싹 다 더해주면 답이 나오겠죠. 오케이?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가 3이고 여기가 3이고 이거 해주면 12가 되는 거니까 18이 되는 거고 18이랑 16 더해가지고 32가 되는 거니까 답은 50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 내용들은 다음에 좀 더 정리합시다. 다음에 좀 더 정리하고 좀 쉬었다 합시다.